제가 이제 디스크 손상을 당하신 분들,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나죠. 그래서 만성화 되셔가지고 고생 하시다가 저한테 옵니다. 그분은 앉는 것도 무서워하세요. 앉는 것도 버거워하세요. 당연히 허리 숙이는 건 피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만큼 많이 허리를 숙여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디스크 보호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굉장히 많이 제한당하고 어려워지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빈 종이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거를 다 적어보라고 해요. 하고 싶은 활동들. 지금 허리 아플까봐 혹은 디스크 터질까봐 못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정리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한 3-4페이지 갖고 옵니다. 목록을 쫙 정리해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 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그동안 치료해 왔거든요. 아주 많은 허리 통증 환자들, 디스크가 손상당했다는 환자들을.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디스크가 터졌어요 하면서 저랑 같이 이런 재활을 하시면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디스크가 터졌네요, 저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여러분, 디스크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접한 것은 알프 나첰손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50년간 허리 통증만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허리 통증에 관련된 논문만 약 200편이 넘고요. 그리고 약 50여 개의 나라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에 이 허리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아주 유명한 학술지가 있는데, 스파인이라고 하는 학술지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분의 활약과 이분의 업적을 나열하면은 끝도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저널들을, 논문들을 보면서 좀 봤던 메시지였어요. 허리 통증이라는 것에 디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연결 짓는데, 사실 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이런 근거를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양한 논문들을 접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디스크를 좀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또 이런 MRI 촬영에 대한 이 접근성이 많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건강검진에서도 우리가 MRI를 포함시켜서 자신의 허리 상태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비교적 좀 손쉽게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그런 또 진단을 받게 돼서 참 많이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허리 통증과 관련돼서 이 디스크가 원인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디스크 이상, 디스크가 이제 뭔가 탈출됐거나 퇴행됐거나 뭐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너무 흔한데, 이것은 허리 통증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스크 탈출만 놓고 보더라도 30대에서는 약 30%의 사람이 허리 통증이 없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 퇴행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약 80%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스크가 탈출되고 디스크가 손상당하면 통증이 발생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많은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한 현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디스크가 탈출되는 거. 여러분이 이제 MRI를 찍어보면, 내가 디스크 손상이 이만큼 됐어. 디스크가 탈출돼서 주변에 있는 이제 신경 조직들을 압박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겁먹게 되는 건데,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탈출된 디스크의 사이즈, 크기, 얼만큼 큰지, 그리고 탈출된 위치가 어디인지가 실제 그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나 혹은 일상활동을 이제 제한당하는 것, 아파서 그것과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피얼슨 상간괴수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이 통증과 디스크 탈출이
이렇게 관련이 있는가를 따져봤는데요. 그 관련이 있으려면 적어도 그 상관계수가 0.5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1에 가까울수록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0.1도 넘지 않는 0.05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어쩌보면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관련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손상당했, 디스크가 얼만큼 터졌느냐, 혹은 어디서 터졌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한 환자의 그런 신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통증하고 큰 관련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디스크가 탈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저절로 디스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디스크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닌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허리 디스크가 탈출된다 할지라도 약 한 66% 이상 디스크는 이제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기에는 이제 디스크가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당하고 그로 인해서 뭐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그런 방사통이 있는 사람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떤 문헌에서는 뭐 한 3주에서 6주, 또 어떤 문헌에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그러한 통증도 이제 저절로 회복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주간반 탈출증 진단을 받고 지금 이렇게 몇 년째 고생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좋아져요. 회복돼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는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요. 이걸 우리가 만성통증이라고 하죠. 만성통증은 지금 제 채널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낫지 않는가? 왜 누구는 그래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도 증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나는 이 증상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불편한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증이 만성화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그건 이미 제 채널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디스크를 보호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디스크 손상을 당하신 분들,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나죠. 그래서 만성화 되셔가지고 고생 하시다가 저한테 옵니다. 그분은 앉는 것도 무서워하세요. 앉는 것도 버거워하세요. 당연히 허리 숙이는 건 피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만큼 많이 허리를 숙여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디스크 보호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굉장히 많이 제한당하고 어려워지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빈 종이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거를 다 적어보라고 해요. 하고 싶은 활동들. 지금 허리 아플까봐 혹은 디스크 터질까봐 못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정리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한 3-4페이지 갖고 옵니다. 목록을 쫙 정리해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 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그동안 치료해 왔거든요. 아주 많은 허리 통증 환자들, 디스크가 손상당했다는 환자들을.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디스크가 터졌어요 하면서 저랑 같이 이런 재활을 하시면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디스크가 터졌네요, 저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셨습니다. 그분들께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활동들, 신체 로딩이 약한 것부터 엄청나게 신체 로딩이 많이 부하가 되는 그런 활동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말이죠.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세상에는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유튜브에 디스크에 관련되는 영상들을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다 조심하시라, 이런 운동하시라, 이런 약을 드시라, 이런 수술을 하시라 라는 얘기밖에 없죠. 그래서 어쩌면 이 영상은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디스크 고작 해봤자 뭐
디스크 하나가 한 얼마나 될까요? 뭐 한 1cm, 2cm 될까요? 그 작은 디스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너무 이렇게 제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그러면 아픈 이유는 다른 데 있겠죠.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과연 그럴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해답을 좀 찾아보시죠. 감사합니다.